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? 안녕하세요, 김진짜입니다.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에서 있었던 옵사이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알았을게요. 자, 상황은 이랬습니다. 후반 91분까지 2대2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티아고의 노루 패스, 그게 마네한테 연결됐죠. 참고로 이 노루 패스에 관한 이야기는 이 영상에 잘 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핸더슨이 아주 극적인 역전골을 넣었는데요. 갑자기 이게 취소가 됐어요. 알고 보니까 마네의 위치가 옵사이드였다 이거였습니다. 자,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영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이게 옵사이냐 아니냐 또 말이 엄청 많습니다. 자, 옵사이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팀 동료가 패스를 하는 순간, 공이 발에 닿는 그 순간 내가 상대의 두 번째 수비수보다 조금 앞에 있으면 그게 옵사이드입니다. 자,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옵사이드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이 가상의 선을 긋죠. 그런데 그때 그 선을 긋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, 일단 우리 신체 중에서 팔은 제외하고. 근데 팔을 왜 제외해요? 팔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축구는 풋볼이기 때문에. 그래서 팔은 제외하고 가장 앞에 나가 있는 그 신체 부위, 그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, 어디까지가 팔이고 어디부터가 어깨야, 이게 정말로 중요해진단 말이죠. 자, 이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볼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면 핸드볼은 팔 맞으면 핸들, 어깨 맞으면 노 핸들이니까요. 자, 그래서 공식 규정을 보면 bottom of armpit이라고 합니다. armpit은 겨예요, 겨. 겨드랑이의 bottom, 밑바닥이니까 여기 겨드랑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기 맞으면 핸들이 아니고 요 밑에 맞으면 핸들이란 얘기죠. 자, 그러면 옵사이 결정할 때 그는 아주 얇은 선, 그걸 어디다가 그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내가 이렇게 서 있어. 이렇게 여기니까 여기에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보통 여기 긋는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팔을 올리는 상태예요. 이렇게 뛰고 있는 상태야. 자, 그러면 아까는 이제 핸들이 아닌 데가 요까지니까 여기에 그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쯤에 긋는 것 같은데. 그러면 내가 팔을 90도로 들고 있으면 핸들인 거는 뭐 대충 여기까지일 것 같고, 그러면은 여기에 직선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한 이쯤 긋는 것 같은데. 어때요, 여러분?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. 자,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옵사이드를 결정할 때 그 선을 어디다가 그었나 제가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. 리버풀의 피루미노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때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어요. 그때 장면을 보니까 이 armpit,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그냥 선을 그어버립니다. 아까 요렇게 해갖고 요 선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겨드랑이에 선을 그어요.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암핏을 얘기를 했어요. 암핏하고 땅하고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선이 상대 수비수보다 앞서 있었다. 그래서 옵사이드다. 자, 그리고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시티전에서 또 옵사이드를 걸렸었어요. 그때 보면은 이 어깨 끝선이 아니고 겨드랑이를 기준으로 선을 그었죠. 자, 그래서 저는 핸드볼은 암핏을 기준으로 요렇게고 옵사이드 정할 때는 팔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애매하니까 무조건 겨드랑이로 자르나 보다, 조금 확실할 수 있겠네 했는데, 오늘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 6분 42초경 반다이크가 옵사이드 걸린 장면을 보시면은 겨드랑이가 아니라 어깨 끝선에다가 수직선을 그어 버립니다. 이상하죠? 작년 기준으로 보면 겨드랑이에 선을 그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겨드랑이에 그었으면 이거 옵사이드 아니었을 거예요, 아마. 자,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마네가 옵사이드였던 그 장면을 보시면 어깨 끝선에다가 수직선을 그어 버립니다. 이거 뭔가 이상하죠? 일관성이 없잖아.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가끔 어떤 장면을 보시면 여기 겨드랑이도 아니고 여기 어깨 끝선도 아니고 여기 중간에다가 선을 그어 버립니다. 여러분,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? 이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골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승점이 3점이냐 1점이냐가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감독이 잘리냐 마냐가 결정되는데, 이렇게 선을 그때그때 다르게 그어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선 넘은 거지. 자, 여러분, 애초에 오프사이드라는 게 반칙으로 제정된 이유가 뭡니까? 옛날에 영국에서 마을 대 마을 대항전 축구를 할 때 마을의 이 끝과 끝을 골대로 해가지고 막 100명 넘게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 남자다움 막 갔다가 막 받고 부시고 막 용기 투지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게 신사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는데, 그냥 골대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공 오면은 받아먹고 이거를 굉장히 비겁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반칙이 된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러분, 지금 이게 비겁한 겁니까?
뭐 이런 거 때문에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VAR이 축구를 망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저는 그냥 선수들 발 가지고만 했으면 좋겠어요. 몸 동작이 어떻게 됐든 결국에는 그 선수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포지션, 그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 위치를 보고 비겁하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? 물론 뭐 발이 큰 사람은 조금 불리하겠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. 그래요. 뭐 얼마나 많은 심판들,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계속 수정하고 지금의 규칙이 됐겠어요. 뭐 인정해요. 지금의 규칙. 물론 뭐 스털링처럼 궁뎅이가 빵빵하다거나 뭐 아다마 트라우레처럼 어깨가 넓다거나 이러면은 아주 불리해지지만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인정. 그런데 선을 그때 다른 곳에 긋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자, 오늘 경기 반다이크 선수가 십자인대를 다쳤다는 소식입니다. 뭐 한 7, 8개월 정도 결정할 거란 얘기도 있고 아직 정밀 검사를 안 했다,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반다이크 선수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밤 토트넘 경기가 있습니다. KBS 라인 출동하는 거 아니야? 저는 사모님하고 이따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 자, 그럼 겨드랑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자 그러면은 아니 젖꼭지 보여주면 안 돼. 젖꼭지 죄송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.